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운명의 시간, 이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예상보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고 지금 분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니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리 봐도 튀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이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 왜 이 위증교사 판결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지난번 선거법 재판 때와는 달리 민주당 의원은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뭐 화장실 가서 안약 넣고 왔나 이렇게 비꼬게 됐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오늘 환호작약, 이것도 잠시일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판결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김동연 부장판사의 이 판결 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이 판단에 대해서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2심 항고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방금 전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재명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호락호락 놔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금 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입장문을 통해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정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재명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을 놓고 지금 법조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 오늘 상당히 이 판결에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장동혁 의원은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이 없었다면 위증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의 말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게시판에는 판사를 조롱하는,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뭐 타이밍이 뭐 그렇다. 또 김진성에 대해서 위증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 보인다. 아무튼 지금 이번 판결문은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 같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역시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15일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 판결,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죄가 나오니까 지금 화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정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구도논평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의원 무죄 판결이 나오자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서울중앙지법 현장에 모인 수십 명 의원들 가운데 김민석, 이현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사진, 이 영상을 보면 우는 의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판사의 판결 존중해야 하긴 하지만 오늘 김동연 부장판사의 판결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2심은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선을 넘는 평정심을 잃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이재명 아부법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 당선 무효형이 되는 이걸 벌금 1000만 원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삭제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통과시키면 되겠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하다하다 판사 출신이라는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는 희한한 선거법을 냈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검사 출신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성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희성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위인설법, 이재명 아부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초선 의원인 박희성 의원,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지역구입니다. 자, 지난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15일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발효 시점을 공표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못 박아 내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에 관한 이재명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 1심 6개월, 2심 4심 각각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윈설법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가세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는 것이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위인설법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 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한편에서는 법관 출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 면소 처분을 노린 전략입법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데 왜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무리한 법을 내놨을까요?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자, 이 법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박 의원 측은 7월부터 준비한 법안인데 국정감사로 발의 시점이 늦어졌을 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판사 출신 이수진 전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칙의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상급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는 형벌법규는 소급표를 가질 수 있다. 최종심이 나온 뒤에도 소급 적용해 기존 형벌을 지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이걸 왜 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법원에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은 아닐까? 아무튼 민주당이 이 정도 법까지 낼 정도로 이재명은 유죄 판단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1심 선고, 선거법 선고는 징역형입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월요일 이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놓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힘들어지자 이번에는 상설특검법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민주당이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 때문에 마땅한 반격 카드가 없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반격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과 이 공법으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어쩌면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고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민생에 신경 쓰라, 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겉으로는 대단히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겁이 많이 날 겁니다. 1심 선거법 선거만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측근입니다. 이재명이 공인한 최측근 김용에게 오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진우 의원은 공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기도 한 주진우 의원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게 주진우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오늘 2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용의 공범으로 연루된 근거를 3가지 들었습니다. 주 의원은 먼저 이재명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 지난해 4월 11일 이재명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 몰래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 불법과 함께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문재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용기 있는 검사였습니다. 주 의원은 또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 모르게 돈을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실제 1심에서 김용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김용이 이 돈을 받았겠습니까? 대선 경선 자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 의원은 또 김용 전 부원장은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6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김용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는 액션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위증교사 1심 무죄 하나만 가지고는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오늘도 이 김인석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과 정진상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제 주변인들의 범죄 사실로부터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화영의 재판, 이게 다음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이재명은 지금처럼 호언장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